저번에 인가 코드를 받고 액세스 토큰을 받은 다음에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엠파렌에서 제공을 하는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을 관리를 하기 위함이고요.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받아가지고 직접 사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들은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들이라 서버가 재시작하거나 액세스 토큰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전역 변수나 DB를 사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전역 변수는 중요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되게 번거롭습니다. 변수로 설정을 하고 이 유효 기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체크한 시간마다 요청을 해서 다시 토큰을 받아와야 하는데 되게 번거롭고요. 원래는 이렇게 DB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것도 처음 설정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알아보다가 이제 엠파렌에서 제공하는 이제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사용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크레덴셜을 사용을 했으니까 기존 방식의 문제였던 서버 재시작 후에 다시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나의 채팅을 이제 오픈을 하고요. 다시 시작을 하면은 이상 없이 나에게 보내기 노드가 동작이 가능하고, 재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종료를 했다가 지금 서버가 지금 종료가 됐고, 다시 재시작을 하고 나서 나에게 보내기라는 노드를 실행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동작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액세스 토큰 유효 기간이 6시간이니까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6시간마다 액세스 토큰을 직접 재발급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이런 식으로 액세스 토큰 갱신 요청이라고 하는 거를 6시간마다 실행하게끔 트리거를 설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애초에 액세스 토큰 갱신 요청이라는 부분에 리프레시 토큰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이 리프레시 토큰은 지금 크레덴셜에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덴셜 안에 액세스 토큰이나 리프레시 토큰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추출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고 관련 내용들을 계속 보니까 애초에 이런 갱신 요청하는 내용도 크레덴셜 내부에 알아서 진행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액세스 토큰 갱신 요청이라는 노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알았으나, 실제로 이게 크레덴셜이 이 액세스 토큰을 기간마다 다시 재발급 받는지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크레덴셜 검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휘발성 정보가 사라진 뒤에도 보내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1분마다 재전송을 했고, 서버를 재시작하고 재전송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에게 보내기 노드는 동작이 됐으니까 휘발성 정보가 사라진 뒤에도 보내기가 가능히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크레덴셜의 OAuth API 기능이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는지, 그러니까 갱신을 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6시간마다 재전송했을 때 이상 없이 발급이 되면은 크레덴셜이 알아서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을 해가지고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 받는다는 내용이니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1분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6시간마다 메시지를 보내게끔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액티브로 플로우를 변경한 상태에서 서버를 실행시켜 놓으면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건데, 동작 내역을 확인하시면은 지금 현재 8시 7분 32초에 나에게 보내기라는 노드가 동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6시간 후인 14시 27분 32초에 이렇게 나에게 보내기라는 노드가 동작을 했습니다. 6시간 후에도 액세스 토큰을 활용한 나에게 보내기라는 노드가 동작을 한 거 보니까 포텐셜이 6시간마다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을 해서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 받고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레덴셜에 대해서 이제 또 볼 건데, 나에게 보내기 노드에 사용했던 크레덴셜은 현재 밖에 있는 여기에서 언네임드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서 OAuth 리다이렉트 URL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엠파렌 서버의 콜백 주소고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 API에서 제공하는 액세스 토큰 URL, 오토리제이션 URL에서 발급받을 내용들의 수신처입니다. 저번에는 로컬호스트 3000번을 이용을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제 엠파렌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엠파렌에서 제공을 하는 URL을 디벨로퍼 보시면은 여기 리다이렉트 URI에
이 주소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카카오 API인 오토리제이션 URL과 액세스 토큰 URL을 입력을 해주었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카카오 디벨로퍼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스코프는 토크 메시지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거는 바디랑 헤더가 있는데, 카카오 API한테 크레덴셜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을 때 이 중요한 정보들을 바디에 담을 건지 헤더에 담을 건지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API를 제공하는 데에 따라서 다른데, 카카오 API의 경우에는 지금 토큰 받기를 봤을 때 헤더 부분은 타입만 나와 있고요. 본문인 바디에 이런 중요한 코드나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을 담는 내용은 바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항목은 바디를 설정을 해주었고요. 네, 이제 이렇게 크레덴셜의 설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액세스 토큰 정보 확인을 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액세스 토큰은 여기 똑같이 OAuth API 크레덴셜을 사용을 했고요. 다음에 액세스 토큰 인포라고 하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이것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을 이용을 해서 현재 액세스 토큰의 아이디랑 남은 시간과 토큰이 발급된 앱 아이디를 받는 건데,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똑같이 아이디랑 토큰이 지금 15,000 초만큼 유효기간이 남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만약에 토큰을 관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나 DB를 사용해서 관리를 한다면은 토큰 유효기간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크레덴셜을 사용하는 인 경우에는 이 액세스 토큰 정보 확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레덴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밖으로 나와서 크리에이트 워크플로우 옆에 크리에이트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밑에 내리다 보시면 여기 OAuth2 AP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Auth2 API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항목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OAuth 리다이렉트 URL을 복사를 해서 내 애플리케이션에 카카오 로그인에 밑에 리다이렉트 URI에 수정을 한 다음에 엔터를 하고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랜트 타입은 해당 항목으로 놔두시면 되고, 오토리제이션 URL은 이거는 API에서 오토리제이션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인가 코드 받기 해당하는 URL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액세스 토큰은 이제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 받는 URL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토큰 갱신하기에 해당하는 URL을 복사를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내 애플리케이션의 앱 키에 REST API 키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똑같이 애플리케이션의 제품 설정의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로그인 항목의 보안인데, 선택을 하셔서 이 발급을 받고 설정이 처음에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함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에 붙여 넣기를 하시면 되고, 스코프는 저희가 동의 항목에 토크 메시지를 사용할 거니까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은 바디에 담을 거기 때문에 바디를 선택을 해주고 커넥트 마이 어카운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은 이렇게 연결이 성공되었다는 내용이 뜨고요. 이거는 이름을 카카오 API 태그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두 번째 카카오 API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나에게 보내기는 보내지는 상황이고요. 필요한 것만 놔두면은 지금 이것들은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토큰 갱신 요청도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빼고, 현재 이렇게 정리를, 일단 설정하는 거는 제가 설정드린 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API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크레덴셜 언네임드랑 카카오 API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걸로 테스트를 하면은
현재 이 언네임드의 액세스 토큰이 13,472초가 남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 카카오 API를 선택을 해서 테스트하면 24,101초가 남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 계속 1초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지금 앱 아이디랑 이 토큰의 아이디도 완전 동일합니다. 지금 3925516384 언네임드 것도 보면은 3925-16384 토큰이랑 앱 아이디도 같은데 지금 액세스 토큰의 유효 기간이 다른 두 개의 크레덴셜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가 코드를 사용한 액세스 토큰을 받을 때 액세스 토큰의 유효 기간을 확인을 했을 때 다시 6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여드리자면 지금 로컬호스트 3000번의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나온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진행을 하면 현재 OAuth2 카카오 API라고 하는 거에다가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액세스 토큰 유효 기간에 카카오 API를 확인했을 때 6시간이 찍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찍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액세스 토큰 받기라는 행위는 현재 이 OAuth2 API에 영향을 못 주는 상황이고 이거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나에게 보내기라는 노드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서버를 재시작했을 때도 실행이 되니까 액세스 토큰을 요구를 하는 나에게 보내기라는 노드가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OAuth2 크레덴셜에 액세스 토큰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제가 어제 한 테스트도 이상 없이 동작을 하는 걸 보니까 크레덴셜의 재발급 기능도 확실하게 동작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같은 아이디에 다른 시간초를 갖는 크레덴셜을 갖고 있는 것 부분은 제가 현재 단계에서는 설명을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자세히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크레덴셜을 사용을 해서 나에게 보내기 노드를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